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모든이라든가 몇몇, 영어 표현에서는 이제 all, every, 그리고 뭐 some, 그리고 뭐 there is 이런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문장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게 보통 수로 논리라고 말하고 있는 현대 논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수로 논리의 특징, 특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을 여러분들 일상언어에 있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수로 논리로 번역을 하고 그 참거짓 값을 매기는 그 방식까지 제대로 배우려면 사실 기말고사까지 꾸준히 수로 논리에 대한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수로 논리 파트는 거의 내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54절 있잖아요. 책자의 54절 홀문장과 두루문장 이런 부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홀문장과 두루문장이란 이름도 이 책의 저자이신 김명석 선생님께서 쓰시는 그런 용어이고 전문 용어가 아닐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책에는 주어와 수어로 구별을 해서 자꾸 진행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논리학의 문장을 주어와 수어로 구별을 한 그런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절부터 근세까지 이어오는 뭐 그런 방식이기는 한데, 이 방식이 현대 논리로 들어와서는 이제 특히 지금 보시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모두 뭐 몇몇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번역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주술로 문장을 이렇게 구별하는 게 거의 옳지 못한 그런 수준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수로 논리를 하면서 최소한 주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54절은 전혀 판단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 나오는 뭐 두루 이름, 홀 이름 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로 논리 파트는 책자에 뭐 연습 문제나 이제 벤 그림 같은 거는 계속 쓰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뭐 홀 이름, 두루 이름 뭐 이런 거 쓰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름과 수러라는 표현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도 저런 표현 되도록 안 쓰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논리학도 시기가 있어가지고 수로 논리가 아니라 그 이전 논리학을 고려한다면은 뭐 주어 수로 이렇게 많이 나눴으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문장들은 한 문장 하나를 뭐 A나 B나 C나 이런 식으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A이고 B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썼는데, 보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 해도 customer is king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customers are kings. 영어 표현에는 복수형이 있으니까 좀 구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한글 표현에는 어떤 어감상으로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것도 뭐 번역을 하자면 뭐 A, B로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은 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은 왕이다가 사실 요즘에는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손님을 왕처럼 대해야 되고 뭐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손님을 극진히 모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쓰이고는 있는데, 실제 손님은 왕이다 저 말을 최초로 했던 어떤 호텔리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많이 썼던 용어고 그게 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어떤 슬로건처럼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일을 할 때 손님들은 실제로 왕이나 귀족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실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뭐 그런 설도 있어가지고 예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라고 할 때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레스토랑에 손님이 왔는데 이분들이 다 왕인 거죠. 프랑스 왕이고 영국에도 왕이죠. 영국 왕이고 뭐 덴마크 왕이고 일본 왕이고 뭐 그런 사람들로 여러 왕이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말, 손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말 두 가지가, 하나는 손님이 모두
왕이다 라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로 보지 마세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오늘 뭐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 부분은 우선은 보지 마시고, 손님은 왕이다 라고 했는데 그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다 왕인 거죠. 그런 경우에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있는데 뭐 서빙을 하다가 보니까 저기 영국 왕세자 뭐 찰스 어쩌고 그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이 자기 친구한테 야, 손님이 왕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님 중에 왕이 있다 라는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이 손님 모두가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손님 중에 왕이 있다, 여기 여러 손님이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손님은 실제 왕이네 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를 문장 논리,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논리에서는 별로 표현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사람 X에 대해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없애고 손님 모두가 왕이다, 손님 중에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보시면은 여기 이면 문장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손님 모두가 왕이다, 손님 중에 왕이 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안에 어떠한 논리 연결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는 보통 그냥 A라고 적고 B라고 적고 그런 식으로 뭐 단순화한다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로 논리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A라는 문장의 이면 문장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거죠. A, B 문장에. 그래서 손님 모두가 왕이다 라는 문장은 이면 문장 형식을 띄고 있고, 손님 중에 왕이 있다 이런 표현은 이고 문장의 형식을 띠고 있는, 그래서 논리적 구조가, 문장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 구조가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게 20세기의 이제 현대 논리학이 거의 2000년 만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던 한 명의 철학자이자 수로 논리를 창시한 논리학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름이 고틀롭 프레게라고 합니다. 프레게는 의외로 철학을 베이스로 하지 않은 논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심지어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의 이름이 잘 언급이 안 되는 이유는 현대 논리학을 창시했다라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로 논리 하면은 이분이 이제 만드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으셨고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철학 영역이나 이제 수로 논리의 기초, 그 역사적인 기초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뭐 빼놓을 수 없는, 뺄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철학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발전시킨 논리 구조를 지금부터는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장 논리라고 하는 거, 수로 논리 이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가지고 있던 문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어나 수어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펭수는 펭귄이다 라고 하면은 펭수 부분이 보통 주어라고 하죠. 그리고 뭐뭐는 펭귄이다 부분이 수어라고 해서, 특히 수어라는 거는 어떤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수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어라고 하는 부분에는 어떤 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어 논리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역, 니은, 디귿의 문장 같은 거를 보면 여기는 모두가 이제 포함되는 그런 문장인데, 펭수는 키가 크다의 펭수, 펭귄이 모두 죽는 것은 아니다의 뭐 펭귄 이 부분, 펭귄은 모두 죽지 않는다의 펭귄, 뭐 이런 표현들은 펭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라고 해서 어떤 펭수 하면은 어떤 유일한 대상을 우리가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펭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일한 대상을 지시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뭐뭇은 펭귄이다, 뭐 이런 수로 표현이 좀 구형으로 사용된 걸로 많이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주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어 자체가 여기 뭐뭇은 펭귄이다와 같은 수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수어를 뭔가를 이제 서술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을 때 주어와 수어라고 한다면은 주어도 이런 서술하는 표현의 어떤 명사구형이라든가 명사형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수어로 나누게 되면은 최소한 수어 논리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문장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름과 수어라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름과 수어로만
구별을 하고 그게 지금부터 배울 수로 논리다. 그리고 수로 논리는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문장이 이제 모두라는 표현이나 이제 몇몇, 썸에 해당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장의 논리 구조를 따지는 그런 논리학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 기본적으로 수로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의 팽수는 이름으로 오직 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직관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학술 영역에서는 언어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의 역할이 어떤 유일한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이름이 있으면 팽수라는 이름이 있으면 팽수의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고 할 때 그 팽수의 의미는 팽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팽수라는 그 대상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팽수라는 표현이 유일한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보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로 이름을 이해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고 이 수업에서는 방금 설명한 이름의 그 역할 그거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승락이라는 이름이 하나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 최승락이라는 이름 이 표현 자체가 하는 역할은 옆에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을 유일하게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은 최승락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말고도 뭐 네이버에만 쳐봐도 막 여러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최승락이라는 이름이 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지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사용된 이 이름은 그것만의 어떤 역할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맥락에서 최승락이라는 이름은 앞에 강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유일하게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팽수는 이름으로 오직 한 대상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뭐는 최승락이다 뭐뭐는 최승락이다 이런 표현 쓰면은 이름이 아니라 수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원빈이라고 할게요. 원빈이란 연예인 있죠. 원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이름은 수로로 사용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뭐는 뭐뭐이다 혹은 뭐뭐는 뭐뭐와 같다 라는 표현, 지금 유태적은 이 표현이 수로인 거거든요. 여기 물결 표시한 부분은 빈 공간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빈 공간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두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서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수로가 되는 거고, 이 둘은 보통 의미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동일성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팽수는 원빈이다에서 뭐뭇은 원빈이다가 수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원빈과 팽수라는 이름이 이 수로의 두 빈 공간을 채워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을 채워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는 뭐뭇이다와 같이 이 빈 공간이 두 개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더 많게는 최소한 유한하게 뭐 100가지 뭐 그런 걸 말하는 수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로는 서수라는 표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뭐는 펭귄이다는 특정 대상을 서수라는 표현이고 뭐뭐는 펭귄이다 라는 이 표현 자체로 어떤 유일한 펭귄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 펭귄이 한 마리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펭수라는 이름이 오직 한 대상을 이렇게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펭귄이다 뭐뭐는 펭귄이다가 유일한 대상을 이렇게 훅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좀 구별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펭귄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드려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 펭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자이언트 펭귄이 한 100마리 있더라고 하더라도 펭수라는 이름은 유일한 오직 하나의 대상만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뭐는 펭귄이다라는 표현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수라는 표현 자체가 오직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이것만으로는 아직은 못한다 라는 점에서 둘 간의 관계를 좀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로와 이름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따옴표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수업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괄호 대신에 따옴표를 좀 사용해 왔잖아요. 이게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오늘부터는 괄호 대신에는 쌍따옴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헷갈리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쌍따옴표를 통해 가지고 괄호 대신에 사용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말씀드린 이 호따옴표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문학이나 이제 언어학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펭수는 펭귄이다 하고 펭수는 펭귄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펭수는 펭귄이다, 여기는 따옴표가 없죠. 따옴표가 없고 여기는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따옴표를 이렇게 쳤다는 거는, A에다가 호따옴표를 쳤다는 거는 소문자 A에 대한 표현을 말할 때 호따옴표를 이렇게 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펭수라는 표현에 여기 호따옴표가 쳤다는 거는 펭수라는 이름, 그런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펭수라는 표현은 보통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펭수는 펭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펭수라는 표현이 펭귄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고, 여기는 펭수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펭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펭귄이다, 이건 또 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호따옴표를 사용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호따옴표를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이름처럼 유일한 하나의 어떤 A라는 그 표현, 이 표현이 A라는 대상을 이제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55절부터는 이제 모두와 몇몇 문장에 대해서 기호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이름과 수어라는 것으로 서로 구별을 해서 번역하는 것을 하나씩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웬만한 문장들은 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펭수는 다리가 긴 펭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펭수가 지금 하나의 대상을 유일하게 지시하는 표현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펭수가 지금 이름이죠. 그래서 펭수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리가 길다, 그리고 펭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하나의 수어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보시면 이름은 펭귄, 펭수라는 이름이 하나가 있고 수어는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는 다리가 길다와 뭐뭐는 펭귄이다 라는 수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펭수는 기호화할 때는 지금까지 문장 논리에서는 A, B, C, D 이런 대문자 썼잖아요. 그 대문자 표현들은 이제 수어 표현을 쓰실 때 대문자 표현을 좀 쓰시고요. 대문자. 그리고 이름을 사용을 하실 때는 소문자를 지금부터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펭수는 이름이니까 소문자 A로 이렇게 적으시고, 다리가 긴 대상을 B, 펭귄을 대문자 C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만, 되도록이면은 수어는 뭔가 서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뭐는 B이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뭐는 C이다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이 물결돼 있는 부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BX, CX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같은 거 좀 이게 맞죠? 방정식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공식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보통은 이 앞에 모든 X에 대해 또 모든 Y에 대해 이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X에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든 간에 Y에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든 간에 이게 성립한다, 이 항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표현하는 그 X라는 변항, 보통 변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는 X이다, B이다, 뭐뭐는 C이다는 X는 B이다, X는 C이다를 이런 식으로 기호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고 볼 때 펭수는 다리가 긴 펭귄이다 라는 건 어떻게 하냐, 펭수는 소문자 A니까 A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리가 길다와 뭐뭐는 펭귄이다 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펭수는 다리가 긴 펭귄이다는 번역을 하자면 펭수는 다리가 길고, 이거 문장이죠. 펭수는 펭귄이다 라고 하는 그 두 문장이 언어로 묶인 문장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펭수는 A는 B인 다리가 긴 펭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펭수가 다리가 길고 펭수가 펭귄이다 라고 하는 이고 문장으로 번역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면 문장이 되면은 펭수는 다리가 긴 펭귄이다의 표현이 안 되겠죠. 펭수가 다리가 길다면 펭수는 펭귄이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이 예시를 번역을 한다 라고 한다는 거는 이런 식의 이고 문장이 돼야지 적합한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계속 가보시면은 이름을 A로 수러 B와 C가 있을 때 요런 것들 A는 B인 C이다 라는 문장 형식은 지금 이고 문장으로 아까처럼 A는 B고 A는 C이다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A는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거 같은 경우에 문장 논리하고 좀 비슷하죠. 문장 논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장 A가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 하면 여기 물결 하나 이렇게 줬었잖아요. 아니면은 A가 거짓이다 뭐 이렇게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펭수는 다리가 길지 않다라고 하면은 펭수가 다리가 길다는 BA로 아까 적었었죠. 지금 B를 뭐뭐는 다리가 길다라는 수로로 본다고 한다면요. BA는 펭수는 다리가 길다라고 하는데 펭수는 다리가 길지 않다가 B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A는 B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거기에 거짓이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BA가 거짓이다. 그리고 뭐 not BA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모든과 몇몇의 문장을 이름과 수로로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장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모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몇몇이라는 표현 몇몇은 some이거든요. some과 every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든 문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짐승이다, 모든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몇몇 같은 경우에는 몇몇 사람은 짐승이다, 몇몇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장 논리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잘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짐승이다 라는 표현을 문장 논리로 번역한다 하면 그냥 A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모든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인데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 문장 논리 연결사는 아니다 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A가 거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짐승이 아니다와 모든 사람은 짐승이다 보통 이렇게 적으면은 A와 A가 거짓이다는 서로 모순관계잖아요. 둘 다 진리값이 이제 같은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사람은 짐승이다의 그러니까 모순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몇몇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은 짐승이다라는 말의 부정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이니까 짐승이 아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면서 짐승인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또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문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짐승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 이 말의 부정 문장으로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 문장과 모든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와 모든 사람이 짐승인 것은 아니다, 이 두 문장은 의미를 한번 따져보시면 서로 같은 말은 아니겠죠. 서로 이거는 어떤 대상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면서 짐승이 아닌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 그 말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짐승인 대상은 아예 존재를 안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사람이면은 짐승인 케이스가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훨씬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른데, 문장 논리를 우리가 사용한 걸로 생각하면 요거를 A라고 했을 때 A가 거짓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요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문장 논리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로 논리에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과 수로를 나눠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수로 논리를 하고 있고 20세기 이후에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발전한 그 수로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장을 나누고 있는 이 카테고리 칼 센텐스라고 하는 이 정원 문장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정원 문장으로 이런 네 가지 문장 형태가 있고, 이 네 가지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어떤 문장이 참이 되면 어떤 문장이 거짓이 되고, 그런 관계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 고틀로 프레게가 이제 1879년에 수로 논리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를 할 때도 그 논문 이름 보통 책 이름이라고 하는데 베그리프 시루프트라고 개념기호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이 정원 문장의 관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면서 자기 논리 체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걸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정원 문장을 기본으로 문장 간의 관계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문장이라는 거는 정언이라는 표현은 카테고리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범주잖아요. 범주라고 하는 거는 그 범주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그 범주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몇몇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칼 센텐스를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모두 그렇다라는 표현으로 순한국말로는, 한국어로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이고, 문장 형식은 이런 형식입니다. 모든 S는 P이다. 여기 S와 P는 수로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그런 표현 보시면 되는 거고, 영어에서는 every S is P라는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문장 연결사나 그 논리 연결사가 전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대상이 있든지 간에 그 대상이 S이면, 그 대상이 만약에 사람이면 그 대상은 죽는다 라고 해서 이면 문장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바라보시면은 X가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 X가 S이다가 참이면 X는 P이다가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은 될 테고요. 엄밀히 말하면 참이다라는 표현은 좀 빼는 게 맞겠죠.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미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X가 무엇이든지 다음은 참말인데, 만일 X가 S이면 X다가 참이면 X는 P다가 참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모든 S는 P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밑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모든 X에 대해 X가 S이면 X는 P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게 번역이 되더라, 그 정도만 우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SX로 번역이 되죠. SX이면 PX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런 형식의 문장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거를 아시고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아니다인데, 여기서 다른 거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고, 영어로는 no S is P거든요. 그래서 아까 형식을 보시면 모든 X에 대해 X가 S이면 X는 P이다 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만약에 이 표현에다가 전체에 이게 P다가 거짓이다,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과 요거는 지금 다른 문장 형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겠죠. 밑에도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S이면 그것은 P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이다 아니다가 붙는 게 모두 아니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P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면 문장의 후권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아니다 문장은 X는 P이다, 이 부분이 X는 P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모두 그렇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렇다 문장의 부정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만 부정이 붙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문장에 뭐뭐가 거짓이다 라는 게 붙어서 모두 그렇다 문장의 부정문과 이 문장의 논리적 구조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차이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무엇이든지 만일 X가 S이다가 참이면 X는 P이다가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S를 뭐 전통적인 예시로 이걸 사람이다 라고 하고 요거를 죽는다 라고 하면, 모두 그렇다 문장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말이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그 X가 사람이면 그 X는 죽는다, 이게 모두 그렇다인데, 모두 그렇다 문장에 부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가 사람이면 X는 죽는다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죽는다, 이 말인 거죠. 여기에 부정을 붙는 거는. 근데 여기에 모두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후권에만, 이 부분에만 이제 아니다가 붙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 대상이 사람이면은 그 대상은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그렇다 문장의 부정과 모두 아니다 문장은 문장 형식도 다르고 의미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웬만하면 다 다르겠죠. 그런 서로의 차이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아니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도 착하지 않다, 어느 사람도 착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착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고, 모든 S는 P가 아니다는 어느 S도 P가 아니다. 어느는 이제 no에 대한 그 표현이죠. No S is P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번역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한 표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연습 문제 가로 가시면은 다음 문장을 본보기처럼 나타내라. 문장에 나오는 이름과 수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라. 가역은 A로 나래는 B로. 소문자로 이름이니까 A, B로 쓴 거고 뭐뭐는 착하다는 C는 C, 뭐뭐는 사랑받는다는 S. 뭐뭐를 X로 적을 경우에는 CX, SX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본보기는 가역과 나래는 착하다라고 하는데 가역 이름이죠. 나래도 이름이죠. 착하다는 수로 C니까 CA가 가역이 착하다는 거고 나래도 착하다라고 해야 되니까 C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역과 나래는 과가 여기서는 이고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CABC가 이제 CA이고 CB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이게 더 쉬운 표현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뭐 기말고사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 논리 규칙이나 이제 참거짓 판단하는 할 때 하는 방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뭐 이런 방식으로 하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일 가역이 착하다면 A가 C이라면 하고 하는 거니까 CA라고 하면 되겠죠. CA이면 가역은 사랑받는다가 S니까 SA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적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실제 논리학으로 가서 기호로 번역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여기 이거나 이면도 우리 배운 이 논리 연결서 있잖아요. 우리는 요거 쓰죠. 요거니까 CA 이런 식으로 CB 뭐 이렇게 기호로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이렇게 적으면은 뭐 몇 단계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이 방향입니다. 이게 번역하기에도 더 좀 쉬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번역을 할 텐데 아시다시피 번역 방식에 따라서 책자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호따옴표 설명드렸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아니라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쌍따옴표를 해야 되겠네요. 가역은 착하거나 라고 했는데 CA죠. 이거나 문장이니까 CA이거나 사랑받는다. 가역이 사랑받는 거니까 SA이고 이게 거짓이다. 가 될 거고 기호를 다 쓴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뭐 부정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겠죠. 가역과 나래는 착하거나 사랑받는다. 가역이 착하거나 그러니까 가역이 착하고 나래도 착하다 이거나 가역도 사랑받고 나래도 사랑받는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CA이고 나래는 B죠. B 이거나 SA이고 SB 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일 가역이나 나래가 착하다면 같은 경우에는 착하다가 C니까 CA이거나 나래는 CB겠네요. CB 쌍따옴표이면 가역과 나래는 사랑받는다 하니까 가역은 사랑받는다 이고 나래도 사랑받는다 뭐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나 다음 문장은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 가운데 어떤 문장인가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푸시면 되겠죠. 어느 철학자라도 논리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모두 아니다 가 될 거고 물에 뜨는 몇몇 금속은 항공기 부품에 쓰인다 인데 이거는 우리 몇몇을 안 했잖아요. 아직 몇몇 그렇다라고 그냥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 행동의 결정론을 받아들이는 몇몇 철학자는 자유로운 마음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거부한다를 뭐 부정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몇몇 그렇다가 될 텐데 몇몇 그렇다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우선 뭐 한 걸로 하고 우선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 다음 모든 문장을 논리적 구조가 드러나도록 바꾸라. 슬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모든 문장이겠죠.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X가 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든 그렇다 문장이 되겠네요. X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으로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면 문장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니까 밑에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 X에 대해서 X가 슬기를 사랑한다면 X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람을 뺐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X가 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거고요. 모든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는 모두 그렇다 문장이죠. 그래서 그대로 해보시면은 위에처럼 모든 X에 대해 X가 고래이면 X는 배꼽을 갖고 있다가 될 거고요. 밑에 문장으로 가볼까요?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거나 어느 도깨비도 뿔이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문장은 모두 그렇다 문장이고 옆에 있는 이 문장은 모두 아니다 문장이죠. 모두 아니다 문장이니까 서로 다른 두 문장이 지금 이거나 문장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모든 X에 대해 X가 도깨비이면 모두 그렇다는 이면 문장으로 된다. 그거를 계속 생각해 주세요. X는 뿔이 달려 있다 라는 게 한 문장 하나가 될 거고요. 이거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요런 문장이 하나가 있고 옆에 어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이죠. 모두 아니다 문장이니까 대해에 X가 도깨비이면 X는 뿔이 달려있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지금 이거나로 연결이 돼 있는 게 지금 5번이 되겠죠. 5번은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짝들 가운데 한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문으로 짝지어진 거는 발을 쓰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을 쓰라.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 그렇다 문장의 부정문이 모두 아니다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있다는 모두 그렇다 문장인데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아니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있다 라는 거는 도깨비가 어쨌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깨비는 다 뿔이 달려있는데 옆에 있는 문장은 모든 도깨비가 뿔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도깨비들은 모두 뿔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아니냐, 서로 이제 부정인, 그러니까 모순 관계에 있는 거를 지금 부정으로 이 문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문장이 이면 문장이잖아요. 뒤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A면 B 형식이고 A면 B가 아니다 형식인데, 지금 이 두 문장을 보시면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있다,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뭐뭐는 도깨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이라면 이 세상에 도깨비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도깨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A 부분, 도깨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짓이 돼서 이면 문장은 정권이 거짓이 되면, 앞말이 거짓이 되면 전체 문장은 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이 참인 케이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 관계가 아니다 라고 우선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현대에는 이 부분을 모순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약간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번 어느 도깨비도 뿔이 달려있지 않다. 이 문장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모든 도깨비는 뿔이 달려있다. 이것도 위가 아니니까 이것도 아닌 거고요. 앓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생각하기를 즐긴다. 모두 그렇다 문장이고, 앓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생각하기를 즐기지 않는다. 이것도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 라는 문장의 쌍이기 때문에 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바로 그 몇몇 문장을 보고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다음은 몇몇인데, 몇몇에스는 P이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몇몇이라고 여기에 적어 놓고 있지만 존재한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키가 크다 라고 하면 키가 큰 사람이 존재한다, 뭐 그런 문장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에 쓰는 P다 라는 문장은 S이고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존재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이 있다, 혹은 뭐 커피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커피가 적어도 하나, 그 커피잔이 만약에 2개 있다고 보자고요. 커피잔이 2개 있든 하나 있든 그런 건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 있다 하고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S이고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x는 s이고 x는 p이다가 참이 되는 그 x, 그 대상이 적어도 하나 있다. 혹은 적어도 하나 있다 아니면 존재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거 보시면은 몇몇 s는 p가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키가 크고 사람이고 키가 크지 않은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s이고 x는 p가 아니다가 참이 되는 x가 적어도 하나 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꼭 보실 거는 뭐냐면은 모두 그렇다 아니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면 문장의 형식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두 그렇다 아니다 형식은 이면 문장 형식으로 보통 번역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몇몇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고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면이 아니라 이고 문장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 문장의 네 가지 카테고리, 네 가지 그 타입에 있어서는 최소한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는 이면 문장 형식이고,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라는 이 문장 형식은 이고 문장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모두가 이제 포함되면 보통 이면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몇몇이나 존재와 관련된 보통 존재 양화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이고 문장이구나, 그 논리 구조 형식이.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고 좀 공식화하기에는 우선 이런 식으로 몇몇인데 이면 문장으로 돼 있으면은 약간 이상하게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는 이면 문장 형식,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는 이고 문장 형식이다. 그것만 지금 이해를 우선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몇몇은 어떤 사람은 착하지 않다는 몇몇 사람은 착하지 않다. 어떤 대상이 사람이면서 착하지 않은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s는 p이다는 몇몇 s는 p이다. 어떤 s는 p가 아니다는 몇몇 s는 p가 아니다. 이 어떤과 몇몇이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라는 정도를 여기서는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가지 정원 문장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 라는 표현, 몇몇 그렇다 몇몇 아니다 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이면 문장 형식이고, 이거는 이고 문장 형식, 그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대립사각형이라고 나올 텐데, 대립사각형은 2교시 때 지금 하도록 하고, 지금 연습 문제 정도 풀고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가는 다음 모든 몇몇 문장을 논리적 구조가 드러나도록 바꾸라라고 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온 몇몇 일꾼은 삭을 꼬박꼬박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이 동남아시아에서 왔으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일꾼이면서 삭을 꼬박꼬박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으로 보시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일꾼이면서 삭을 꼬박꼬박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한국어적이긴 한데 보통은 이런 밑에 있는 것처럼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몇 x에 대해서 some x가 되는 거죠. 어떤 x라는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 대상은 동남아에서 온 일꾼이고 이고 문장이죠. x는 삭을 꼬박꼬박 받지 못한다. 이고 문장으로 이제 연결된 그런 문장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번역 한번 해보시면은 모든 검은 사람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이거는 모두 그렇다 문장이죠. 모든 x에 대해 x가 검은 사람이면 이면 문장이 되는 거죠. x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모든 사람 x에 대해서 라고 한다면 x가 검다면 x는 똑똑하다. 뭐 그 정도만 적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여기 이런 이면 문장이라는 거 그거를 계속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2번 초기 근대 어느 서양 철학자도 조선 성리학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연습 문제가 지금 몇몇인데 몇몇 문장이 계속 안 나오네요. 어느니까 모두 아니다 문장이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초기 근대의 서양 철학자라면 x는 조선 성리학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3번이 이제 몇몇 문장인데, 물에 뜨는 몇몇 금속은 항공기 부품에 쓰인다 라고 하는 건데, 물에 뜨면서 금속이고 항공기 부품에 쓰이는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물에 뜨고, 이고 문장이죠. x가 금속이고 x가 항공기 부품에 쓰인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고 문장으로 연결이 된 그런 종류의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번은 이면이고 3번은 이제 이고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짝들 가운데 한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문으로 짝지어진 것은 발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을 쓰라. 그렇지 않은 것은 안을 쓰라. 이 부분은 한번 의미상으로 한번 보고 다음 시간 초반에 네 가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이제 수업을 그 다음 장 그러니까 57절부터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밴도법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몇몇 페미니스트는 착하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이고 착한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고 몇몇 페미니스트는 착하지 않다라는 것은 페미니스트이고 착하지 않은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페미니스트가 있고 착하지 않은 페미니스트가 또 있을 수 있고 둘 다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다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존재한다는 게 서로 간의 모순관계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문이 이제 모순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닌 게 되겠죠. 그리고 2번 몇몇 사람은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면서 착하지 않은 대상이 있다는 거고 모든 사람은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착하지 않다는 건데 이건 아예 모순 관계가 아니죠. 둘 다 또 참일 수가 있죠. 이게 참이면은 이 문장은 무조건 참인 거고, 이 문장이 참이라고 이 문장이 참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로 이제 모순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 되는 거고. 몇몇 지구과학자는 생물학자였다. 지구과학자이면서 생물학자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고, 몇몇 생물학자는 지구과학자였다. 이것도 둘 다 뭐 동일한 말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고요. 몇몇 철학자는 무신론자이면서 철학자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철학자이면서 유신론자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아니죠. 그 둘 다 참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도 왜 그 부정문인 케이스가 없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착하다가 된다면 모든 사람은 착하지 않다고 했는데 몇몇 사람은 착하다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착하지 않다고 했는데 착한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제 부정문이 될 거고요.